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네, 월드 리뷰입니다.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 어떤 일이 있었을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일본 관련 소식이 많은데요. 예.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예, 우선 나치를 배우자 이렇게 얘기했던 아소다로 부총리죠. 그 망언을 철회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정부가 참여연 선거를 이기고 서서히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일본망 기사가 많습니다. 예. 적어도 8.15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아소 부총리가 나치의 개헌 수법을 배우는 게 어떠냐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예. 아소는 충분한 국민적 이해와 논의 없이 진행된 나쁜 예로 나치 정권 하에 바이마르 헌법을 예로 들었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치를 배우자고 말했었는데 예. 반면교사로 나치를 예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또 다른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나치를 반면교사로 얘기한 거라면 그거를 왜 철회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발언과 해명 뭐 정반대 논리여서 말씀하신 예. 대로 거짓말 같습니다. 예. 네, 뭐 주변국에서도 그때 비난을 했었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 비난 목소리 확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나치를 배우자고 한 거는 문명사회의 금기를 깨는 얘기라서 국제적으로 비난이 컸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 학살 박물관을 운영하는 인권단체 사이먼 위젠탈 센터가 항의 성명을 발표했던 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이 센터는 과거에도 나치를 옹호했던 일본 월간지를 폐간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센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와 관방장관은 전날에는 아소한테 진위를 물어보라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말았다가 어제는 아베 내각은 나치 정권을 긍정적으로 결코 보고 있지 않다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하고 중국 정부는 뭐 이미 비난 성명을 발표했었고요.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비판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아마도 아소가 부총리 자리를 내놔야지 진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총리 사퇴, 이 문제, 또 국제적인 비난 여론의 정도에 따라서 좀 향방이 갈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독도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상대로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예. 내각부가 전국의 성인 3,000명, 상당히 큰 규모의 여론조사였는데요.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결과였는데 우리한테는 새로운 독도 도발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독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94.5%였고요. 예.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답변이 63%, 또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답변은 61%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방위백서 같은 각종 정부의 문헌 그리고 교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치였습니다. 예. 교도통신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응답이 61%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영유권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뭐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다케시마라고 자기들은 표현을 그러겠죠. 했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일본 관련 뉴스, 뭐 우리와 또 관련이 있는데요. 위안부 강제 모집을 인정한 이른바 고노다마. 예. 여기에 대한 수정론이 일본 최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어제 사설을 통해서 위안부 강제 연행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고노다마를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설은 미국에서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기까지 고노다마가 중요한 논거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담화의 재검토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보수의 본류라고 볼 수 있고 또 최대의 발행 부수를 가진 신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입증하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라는 기록이라는 일본 법무성의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예. 아베 정권이 이걸 묵살했다는 게 확인됐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면 머지않아서 아베 내각이 아마도 고노다마를 바꾸는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일본의 조선일보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한때 발행 부수가 한 900만 부까지 갔던. 예, 그래도 조선일보보다는 조금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던 그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염수 통로를 통해서 이게 2년 넘게 이제 오염수가 흘러 나왔다. 그리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또 폭로도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2011년 4월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예. 원전 건물하고 지하 갱도, 터널 사이의 틈새를 이걸 진작에 막았어야 되는데, 올여름에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걸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차단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어제는 또 바다하고 가까운 원전 내 지하 지점에서 허용치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 2년 동안 막지 못한 구멍하고 관련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걸 빨리 막아야 되는데 작업이 워낙 위험해서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2년간이나 방치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네요. 예. 예, 미국의 개인정보 감시 실태를 폭로한 전 CIA 요원 스노든. 예. 결국 러시아 정부가 임시 망명을 허용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달 이상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러 온 스노든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1년짜리 임시 망명을 허가받았다고 스노든의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 연방 이민국이 발급한 증명서를 스노든이 전달받았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 어느 지역이든 1년 동안은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은신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난민센터에 갔을 걸로 러시아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곧바로 러시아의 조치에 실망했고 미러 정상회담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혀서 두 나라 사이에 찬바람이 상당 기간 불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의 입장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보당국 그 마구잡이식 전화감청 사실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잉글리스 부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나갔는데요. 테러 용의자 한 명을 추적하려고 민간인 수백만 명의 전화 기록을 제한 없이 뒤졌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예. 테러 용의자가 통화한 모든 사람들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는,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감시한다는 거였습니다. 잉글리시 부국장은 신중하게 하려고 애썼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이 말을 속에 민간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또 그 와중에 영국의 가디언은 스노든한테서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해서 미 국가안보국이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계 곳곳의 온라인 활동, 주로 SNS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예. 뭐 한국 정보기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잘못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 그게 미국 정보당국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도 대선 부장 논란이 있다고요? 짐바브웨는 1980년 영국에서 독립한 후에 지금까지 33년 동안 마오주의자죠. 로버트 무가베라는 사람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저께 대선이 있었고 현재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가베는 올해 나이, 한국 나이로 90살인데요. 개표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압승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최대 경쟁자인 창기라이 총리는 선거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예. 2008년 대선 때도 부정선거 때문에 소요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국제사회의 중재로 무가베가 대통령을 하고 창기라이가 총리를 하는 그런 거국 내각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되면서 또 한 번 유혈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정선거 사례들이 있었죠? 선거감시 시민센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야당이 강세인 도시 지역에서 유권자의 등록, 또 투표 과정 이런 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약 100만 명 정도가 투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에 여당, 무가베당의 지지 기반인 농촌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캄보디아 부정선거 사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또 경찰은 선관위가 아닌 다른 단체나 개인에 의한 개표 방해 행위를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개표 참관을 불허하는 명분을 내건 게 아닌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역시 뭐 댓글 이런 거보다는 고전적인 방식의 부정선거 의혹들이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 같습니다. 네,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통미봉람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의 시드니 사일러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어제 재미 한인들을 초청해서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국말로 통미봉람 이거를 발음을 하면서 예. 미국하고 대화하면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통미봉람 전략에 대한 우려는 옛날 얘기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사일러 보좌관은 지난 4년여에 걸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매우 긴밀하고 투명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고 하면서 양국이 북한의 교묘한 전략에 당할 거라는 우려는 더 이상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한반도 문제 좀 풀리려면 미국이 박근혜 정부하고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미국이 북한한테 접근하려는 기미만 조금 보이면 이명박 정부가 즉각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일러 보좌관의 말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아서는 미국이 한국하고 좀 다르게 돼야지 북핵 문제가 풀릴 텐데 그냥 협력하겠다라는 말이 좋지만은 않게 들립니다. 사일러 보좌관은 뭐 아주 고위급 인사는 아닌데 그래도 윗사람들이 사일러의 윗사람들이 한반도 정책을 거의 안 해본 사람들로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일러의 입김이 상당히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또 CIA 출신이기도 한데요. 한반도 정책은 현상 유지 쪽이 아니겠냐라는 좀 답답한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리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